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정오입니다. 이제 6.25 남침 70주년이라는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국민들이 분열되고 짜증나고 대한민국에 흠집을 내고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6.25는 흔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6.25 남침은 반인류적 전쟁 범죄였지만은 거기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국민 지도자 이승만 그리고 국군 우리를 도와준 미군 유엔군의 항정과 희생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약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준 것은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휴전선으로 거의 원상복귀했지만은 그 결과는 이 전쟁이 이긴 전쟁입니다. 한국만 이긴 게 아니라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우선 한국이 자유의 보루로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된 유라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자유의 쇼윈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평양까지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 덕분에 경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우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트루만이 그동안 포기했던 대만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해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한국 덕분에 경제 부흥을 하고 재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느슨한 협의체에서 군사 동맹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군사비를 한 3년 동안에 4배로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련을 상대로 하는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 결과로 경제가 약한 소련이 40년 뒤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우리가 살리고 도우고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6.25 남침을 막다가 희생된 약 30만 명의 국군, 그 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6만 명의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합쳐서 하여튼 6.25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군인 포함해서.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를 담아서 내일 연설을 하면은 근사한 세계적 연설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남침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일 또 6.25 전쟁이라든지 또는 6.25 내전이라든지 국제전이라든지 이런 왜곡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초점은 내일 6.25 남침 이야기 나오느냐, 또 6.25 남침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즉 김일성의 6.25 남침이란 말이 나오느냐, 김일성의 6.25 남침이 전쟁 범죄 행위고 민족 반역 행위였다는 것을 엄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게 관심이 저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몇 가지 연설을 참고하면 그를 제가 희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몇 달 뒤에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게 2017년 9월 21일이었어요. 이때 유엔에 처음 갔으면은 제일 첫 마디가 유엔군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그런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썩 부족했습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 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들의 쉼없이 맞서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촛불혁명 선전으로 바뀝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재건의 과정까지 유엔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유엔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도왔고 유엔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합법국가임을 인정해 주었고 더구나 남침전쟁이 일어나자 신속하게 유엔군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었고 전후재건에도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북핵 문제에 당면해가지고는 국제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 감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슬쩍 한국전쟁 전후재건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6.25, 문재인 대통령이 6.25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적 연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연설, 그리고 원래 4.3 사건 추념사에서 제주도는 통일의 꿈을 먼저 꾸어가지고 고초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통일의 꿈이 남로당의 꿈, 즉 공산 통일의 꿈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을 자초한 연설이라든지, 지금은 생각하면 참 기와적으로 들리는 2018년 9월 19일 김정은 옆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라고 한 연설. 그런데 그것은 다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연설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더 심각한데도 별로 한국에서 비판이 없었습니다. 비판이 적었습니다. 저는 줄곧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이외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기자나 더구나 안보단체나 군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6.25를 남침이라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고 국제전이라고 했어요. 내전, 국제전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좌익들의 6.25에 대한 시각입니다. 6.25를 제일 처음에는 북침이라고, 우리가 쳐 올라간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소련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특히 후르시초프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전으로 몰아갑니다. 즉 남북 간이 서로 싸웠다. 그 전에도 서로 싸우다가 그게 큰 전쟁으로 발전을 했는데 미군이, 유엔군이 괜히 들어와 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또 확대시키고 말았다 하는 완전한 좌익들의 전쟁관인데, 요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준 유엔 총회장에서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침이라고 해야지 왜 이럽니까 이거. 내전 국제전을 연결시키면은 전쟁 책임은 양쪽이 다 같이 있고 특히 미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이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 주사파 운동가가 쓰지 않았으면 이런 용어는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좌익이 이런 걸 쓰지는 않습니다. 좌익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여기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의 아버지가 흥남에서 미군 철수선을 타고 거제도로 온 것이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공산 압제를 피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피난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 해서 그 포위된 중공군에 포위된 흥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심정으로 남쪽으로 왔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분은 부친은 북한 공산 정권에서 아주 핵심 공무원에 있었습니다. 아마 노동당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농업과장이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전쟁이 유린한 게 아니죠.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의 인권 피해자죠. 왜 이렇게 전쟁에 돌립니까? 전쟁도 좋은 전쟁이 있고 나쁜 전쟁도 있는데 이건 남침 전쟁 아닙니까? 인권 피해자라고 하면은 피해를 준 사람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김일성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냉정 구조의 산물이다. 냉정 구조가 있었으니까 전쟁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다. 구름이 끼어서니까 자연적으로 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김일성의 의지가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모택동이가 뒤에서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죠. 스탈린의 배후 조정이 없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전쟁 범죄 행위를 규탄하지 않고 그 책임이 세계적 냉정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냉정 구조는 소련과 미국이 주도했으니까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논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아까 내전이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억지를 펴든지 해가지고 김일성의 전쟁 범죄 행위를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고 그 김일성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엔군을 만들어낸 그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에다가 침뱉는 이런 배은망덕의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 조작. 이게 내일 또 연설을 통해서 되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내일 그 연설을 듣고 또 화를 내가지고 또 기사를 쓴다든지 이 방송을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겁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벌써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의 이념적 가치를 스스로 폭로한 겁니다. 이런 연설은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1000년이 지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연설입니다. 다만 내일 근사한 연설을 해가지고 이 과오를 덮을 기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내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일성이가 남침할 때부터 이 전쟁의 성격을 내전으로 규정하려고 딱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내전이다. 우리 민족끼리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내전에는 원래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문재인식으로 그리고 김일성식으로 모택동식으로 스탈린식으로 이 전쟁의 성격을 민족 간의 투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내전으로 보았다면은 미군 참전 못합니다. 내전하는데 왜 미군 보내가지고 5만 4천 명 죽게 합니까? 내전으로 보지 않고 트루만이 정확하게 보았듯이 이 뒤에는 스탈린이 있다. 이거는 침략전쟁이다. 공산당의 침략전쟁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파병이 된 겁니다. 내전으로 문재인식으로 만약 트루만이 문재인식으로 이 전쟁을 내전으로 보았다면 파병은 불가능했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고생하고 있든지 평균 수명이 저희가 72세니까 저는 이미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만약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남침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